안녕하세요. 주식망고입니다. 지난주에 사건이 또 있었어요.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도대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게 오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근데 주가는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라며.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일단 이번에 우리나라가 좀 해피 케이스예요. 광복절날이라 시장이 안 열렸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다행히 크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광복절날 그때 새벽이었을 것 같은데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랑 10년물 국채 금리의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주가 지수가 3%훅 빠졌습니다. 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일어나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한번 겁을 확 먹은 거죠. 다행히 전 연준 총재인 옐런 의장이 나와서 이번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고 구조적인 저물가로 인해서 생긴 거라서 과거처럼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시장을 안심시키는 립 서비스를 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거 바로 말 바꾸기 쉽잖아요. 이런 거 믿을 순 없죠, 우리가. 그리고 과거에 경기 침체가 진짜 왔을 때도 그 전에 장당의 금리차가 역전이 됐을 때 정책 당국자들이 이렇게 립 서비스를 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왔었거든요. 그다지 믿을 만한 말은 아니었던 걸로.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알아두셔야 될 만한 거. 자,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만한 거. 경기 침체가 오면 그렇게 무서운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이미 경기가 안 좋잖아.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경기 침체가 일단 오게 되면 미국의 주가 지수가 50% 정도 하락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선제적으로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덜 빠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마치 안 빠졌던 것처럼 처음 빠지는 것처럼 후루루루 빠집니다. 작년 10월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빠져서 그나마 이 정도지 경기 침체라서 미국이 50% 빠지면 그냥 정말 금융위기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계좌 수익률이 정말 마이너스 50%는 기본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올 초에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주식망고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미국의 3개월물이랑 10개월물 국채 금리가 역전이 돼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수급상의 이유였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만이 이런 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국채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무서워요. 근데 또 무섭다고 가만 벌벌 떨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당장 막 시장 열릴 때만 기다렸다가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또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격언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얼마나 지속이 되는데 오래? 아니면 짧게 하고 바로 그냥 원래대로 돌아갈까? 이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다가 한 23일 만에 98년도였고요. 98년도에는 23일 만에 금리 역전 현상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막 미국에서 막 금리를 뻥뻥 내렸거든요. 이 약발이 먹힌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안 가고 지수가 다시 올라갔어요.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경제 지표. 경제 지표랑 저랑은 정말 안 친한데 그래도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 돈을 지키려면. 일단 중요한 부분이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과 관련돼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ISM 제조업 신규 주문지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그것을 좀 먼저 나타내주는 경제 지표, 더듬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뉴스에 이런 게 자주 나온다면 그런 이름들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결론. 중요한 부분인데 설사 정말 지금이 경기 침체가 오는 초입이라고 하더라도 주식을 바로 팔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경기 침체가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경기 침체가 한 5번 정도 한 78년도 이후로 왔는데 바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평균적으로 12개월, 많게는 20개월 있다가 주가가 폭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금융위기처럼 막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갑자기 막 국가부도 사태 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미 천천히 왔던 거라 막 갑자기 훅 하고 오진 않는다. 그래서 바로 당장 주식을 팔아야 되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기 침체가 현실화가 된다면 일단 주식시장은 끝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심의 영역에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고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과거 사례로 보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주가가 한번 훅 빠져요. 그러다가 다시 좀 스물스물 올라오 어느 정도 회복을 하다가 경제 지표를 더듬이처럼 막 살펴보다가 진짜 경기 침체야. 그러면 그때 다시 이제 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주가 지수 50% 하락의 공포가 우리를 엄습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사례 간단히 얘기 드리면 87년도 이후에 금리가 역전된 이후로 경기 침체로 온 케이스가 5번이고요. 3번은 아까 말씀드린 베스트 시나리오처럼 경기 침체가 왔지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왔지만 경기 침체까지 가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갔던 사례도 있어요. 2번이 그 5번 안에 들지 3번 안에 들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